아동가해법 혐의로 기소돼 논란을 빚은 특수교사 A씨 사건에서 A교사가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에게 훈육 당시 했던 발언이 공개됐습니다. A교사는 발달장애 아동인 주호민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라고 하거나 싫어, 정말 싫어, 싫어 죽겠어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으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앞서 검찰은 A교사의 이런 발언이 9살 장애 아동에게 할 수 있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 나타난 발언은 긴 대화 중에 부정적인 얘기만 모아둔 것일 뿐이라며 아동과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13일 A씨가 경기 용인시 소재의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에게 했던 발언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A교사는 주호민 아들에게 아유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라며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A교사 측은 이 발언이 내용 배경을 두고 받아쓰기 문장을 교육하던 중 고약하다라는 뜻을 알려주기 위해 관련 발언을 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야, 네가 왜 여기 있는 줄 알아?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땡반 못 가? 니네 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간다고라며 주호민 아들이 처한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녹음을 들은 주호민 부부는 A교사를 고소했고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해당 발언을 장애인인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가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A교사를 아동가해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에 따라 A교사는 직위해제됐으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특수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교사에 대한 과도한 직위해제였다는 판단이라며 8월 1일 A교사를 복직시켰습니다. 이 내용들만 보았을 때는 A씨가 실제로 정서적 가해를 한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공소 사실에 대해 A교사의 변호인은 인터뷰에서 2시간 반에 걸친 대화를 전체 맥락을 감안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만 뽑아서 나열한 것이라며 공소장에 나타난 발언은 나쁜 부분만 강조한 사실상의 짜깁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밉상 발언은 주군에게 훈계하듯 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혼잣말로 전후 발언이 생략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는 주군의 대답이 빠져 있다. 교사의 부정적인 말만 공소장에 나오다 보니 훈육이냐 가해냐는 다루는 사안에서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이 아예 제외되어 버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소장에 나타난 것처럼 A교사가 계속 추궁하듯 말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알려주고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 주호민 아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인데요. 또한 문제의 발언의 맥락을 하나하나 다시 되짚었습니다. 진짜 밉상이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호민 아들이 수업 시간에 딴전을 피우고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랜 시간 계속되자 한숨 쉬며 중얼대듯 한 교사의 혼잣말이었다고 합니다. 공소장엔 해당 발언의 전후로 아침부터 둘이 와가지고 참, 아침 일찍부터 뭘 자꾸 뭘 등 다른 혼잣말들이 생략됐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경우 청각적 자극보다 시각적 자극 등에 더 민감한 특성이 있습니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발언 뒤엔 책상을 탁탁 탁 치며 집중을 유도하려 한 행동도 빠졌습니다. 싫어라는 말이 반복된 것에 대해서는 아동이 싫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읽기를 가르치기 위해 종이를 찢어버려요라는 문장을 반복해 가르침에도 주호민 아들이 잘못 읽었고 그 결과물에 대해 어휴 이렇게 하면 싫다. 내가 잘못 읽는 것이 선생님은 싫어 죽겠다 등 낮은 톤으로 반복해 말한 맥락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휴식 후 아동에게 평상적인 톤으로 숫자 읽기를 가르치는 녹음이 이어집니다. 교사와 신뢰관계가 형성된 아동들은 선생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지 하고 개선하곤 합니다. 싫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선생님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시키는 것은 비교적 언어 인지가 둔한 발달장애 아동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는 받아쓰기를 반복해 시키니 하기 싫어하면서 소리치며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주군을 제지하던 중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기사 보도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한 목소리로 모여졌는데요. 바로 주호민이 언론 플레이를 시도한다 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악마의 편집이었다.
오히려 내용 전체를 보니까 선생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간다. 저 말이 고소감이 된다는 사실이 황당하다. 짜집기라 해도 이 정도가 가해라면 모든 부모가 자녀 가해범이다. 저 정도의 말을 정서적 가해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하나. 부정적인 말들만 모아서 악마에 편집하는 건 어디서 배운 거냐. 부모도 애 키우다 보면 저거보다 심한 말 순간적으로 하는데 별걸 가지고 고소를 한다 등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주호민을 옹호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말을 심하게 하긴 했네.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 애한테 히스테리 부린 건 맞다. 기소할 만하다 등의 의견을 보였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주호민에게 분노를 보이고 있습니다. 33년 경력의 교육자가 직접 나서서 녹취록 분석 결과 이를 가해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EBS에 따르면 발달장애 선별의 필수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등 특수교육 분야 권위자로 꼽히는 나사렛대 류재현 교수는 가해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교사가 학생에게 고약하다는 표현을 쓰고 반에 못 간다고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유 교수는 고약하다는 표현은 받아쓰기 교재를 따라 읽는 과정에서 쓰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교사 임의로 꺼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당 학생도 정서적 모욕을 느낀 정황, 예를 들면 화를 내거나 침묵한 흔적이 없다는 게 유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어 너를 얘기하는 거야 라는 교사의 말에도 학생은 즉시 내라고 답해 가해로 인식한 정황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재현 교수는 고약하다는 표현이 교육하는 학습장에 명확하게 있었다. 이 학생의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해상시켜서 이 아이의 이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부분의 의도는 충분히 있었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사가 너희 반 못 간다고 말한 것도 전후 맥락을 보면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학생에게 왜 못 가? 냐고 묻자 학생은 신체를 노출한 일에 대해 답했는데 단호하고 명확한 질문 몇 마디로 의미 있는 훈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잔소리가 없었고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수업 내내 존대어를 유지한 점도 가해의 의도와 연결짓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BS는 다만 해당 학생이 정서적 모욕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해석은 사건 당일부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는 가족들 주장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방송인 박명수도 주호민 사태를 비롯한 최근 교육계 관련 이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 청취자가 아들과 여름에 여행을 갈 때마다 아들이 자주 듣는 노래를 알게 돼서 좋다. 아들이 자주 듣는 노래인 부부걸의 치맛바람을 신청한다라고 사연을 보냈습니다. 이에 박명수는 치맛바람 없는 교육계 현실이 됐으면 한다라며 최근 교육계의 이슈를 언급하며 소신을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논란의 확산을 지켜보던 한자폐아의 아버지는 온라인상에 착잡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자신을 자폐 2급 아이의 아빠라고 소개한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년엔 우영우 신드롬 덕분에 자폐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다. 라며 운을 떼고 최근에는 주호민 씨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이들이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B씨는 제 아이는 현재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얼마 전 이동식 칠판에 다리가 걸려 골절을 입은 적이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담임 선생님은 몇 번이나 전화해서 연신 죄송하다고 하고 걱정을 많이 해줬다. 솔직히 선생님에 대한 원망은 전혀 없다. 그 이유는 제 아이를 잘 알기 때문이다. 솔직히 집에서도 통제가 힘들 정도의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이인 걸 알기에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다. 아이가 어디엔가 부딪혀 얼굴에 멍이 들 때도 있지만 선생님께 전후 사정만 물어보고 책임을 물어본 적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B씨는 자폐아 부모로서 내 아이를 바로 보는 시각도 필요하지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든다. 어느 정도는 학교나 선생님을 믿고 맡겨야 한다. 비장애아에 비해 더 많이 걱정되고 신경은 쓰이지만 내 아이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선생님의 잘못만 따지고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주호민 논란으로 불거진 사회적 인식 탓에 특수학급에 자녀를 맡긴 부모들도 상처받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발달장애 아이를 일반 학급에 배정하지 말아라는 댓글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로 교사들의 고충, 발달장애 아동 및 학부모의 고충 등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 가해로 처벌을 받은 모든 교사가 죄가 없는 것도 모든 발달장애 아동 및 학부모에게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억울한 처우를 받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번 주호민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계속 지켜보며 더 이상 같은 불행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